사돈들 앞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향했죠. 그거라도 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1년 후 무릎을 꿇게 된 건 그 아이였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67살입니다. 새벽 5시마다 공장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철문 손잡이를 잡으면 손끝이 늘 얼음 같았습니다. 손바닥은 검게 물들었고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기름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비누를 3번 문질러도 뜨거운 물에 담가도 손톱 밑 검은 때는 그대로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40년을 일했구나. 아들 준노를 낳고 일주일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에 업고 기계를 돌렸어요.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고 다시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어요. 순이 언니 그러다 몸 상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애 키워야죠. 그렇게 20년을 일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생겼고 허리는 조금씩 굽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손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취직시켰고 결혼식장에 세웠으니까요. 며느리 민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저 일 잘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그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손톱이 깨끗하고 손바닥이 매끄러웠어요. 제 거친 손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이제야 아들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고운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정말 괜찮았어요. 명절에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칠게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투가 공손했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말렸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흐뭇했어요. 우리 아들 복받았다 싶었습니다. 결혼 1년 뒤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는 기꺼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민지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복직해야 해서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말해. 저는 버스로 40분 거리를 새벽마다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듯 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밤엔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민지가 퇴근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끔 과일을 사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빵을 챙겨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맛있대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가 네 수고하셨어요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짧아졌어요.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퇴근하면 휴대폰만 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민지야,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아무거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빵도 사오지 않았어요. 반년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도 해주세요. 반찬 떨어졌어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물음표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가 소파에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바닥도 좀 닦아주세요. 손주가 기어다니잖아요. 저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날 저는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허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났고 밤이면 등이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병원 가봐야겠소. 응, 이번 주에 가볼게. 저는 민지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민지야, 화요일엔 못 갈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해서.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몸 챙기셔야죠.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해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화요일 아침 민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긴급회의에 잡혔어요. 꼭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민지야, 나 병원 예약 잡았다고 했잖니. 그러자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은 다음에 가시면 되죠. 전 회사 가야 하는데 애는 누가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귀가 멍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지야, 나도 아픈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급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민지가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병원 안 가요? 응, 다음에 가야겠어. 왜요? 아프다고 했잖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음 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2주 후로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왜 제 몸보다 며느리 눈치가 더 무서운 걸까요? 왜 아프다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없는 걸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공원을 걷는 노인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등, 거친 손가락, 기름때가 손톱 밑에 까맣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60년을 일했는데 지금은 이 손이 누구를 위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민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 안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우유 냄새,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손주, 왜 울었어? 엄마가 안 놀아줘.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꽉 물고 웃었어요. 할머니가 놀아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몸 상하겠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손주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오래된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지의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어요. 갈비찜 냄비에서는 김이 올랐고 전 굽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손끝은 뜨겁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니까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전날 밤부터 준비했어요. 토란을 삶고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좀 쉬어요. 내일 힘들겠소. 괜찮아요. 다 해놔야 편해요. 새벽 3시까지 부엌에 섰습니다. 눈이 감겼지만 참았어요. 손주 얼굴 생각하면서요. 민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상을 차렸어요. 송편, 전, 나물, 갈비찜 하나하나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주가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잤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웃었어요. 8시쯤 되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준노, 며느리 민지, 그리고 민지 부모님, 안사돈 어머니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 벌써 다 차리셨네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사돈 아버지도 인사했어요. 사돈 어른, 고생 많으시네요. 별 말씀을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채우고 물을 따랐어요. 민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 좀 도와드려. 네, 조금만요. 민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주 옆에 앉아 밥을 먹여줬어요. 할머니,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줄게. 고기를 잘라 아이 입에 넣었습니다. 제 밥은 식어갔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잠시 고마운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하세요. 바닥 좀 닦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테이블 위 유리잔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 사돈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 사돈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손이 빠르시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걸레를 쥐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부스러기를 닦았습니다. 송편 조각, 떨어진 밥알, 국물 자국. 하나하나 닦으며 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귓속에선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하세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을 때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안사돈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감사하죠. 아들 준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닌 게 되었을까? 거울 속에는 67살의 여자가 아니라 일하는 그림자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수도꼭지를 봤어요.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진짜 복 받았네요. 이렇게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처음 봐요. 안사돈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벽을 뚫고 귀를 때렸어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부엌 바닥도 닦고 쓰레기도 버렸어요. 손이 거칠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에 하루 종일 담가서 그랬어요. 손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갈게. 민지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손주야,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언제 와? 곧 올게. 아이를 안았어요. 그 온기가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추석인데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봤어요. 명절인데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에 있었어요.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저는 혼자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웃는 얼굴, 그 작은 손, 그걸 위해 오늘도 참았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떻게 왔소? 버스 탔어요. 택시 타지 그랬소. 괜찮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만둘래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른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 있었소? 저는 천천히 하나씩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뭐라 했는지, 어떻게 손님들 앞에서 저를 부렸는지, 그리고 아무도 그 장면을 말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 끝나자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만둬요. 내 평생 참았지만 그건 아니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처럼 머릿속이 웅웅거렸어요. 새벽이 오자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낯설었어요. 너무 오래 남의 집 불빛 아래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10번, 20번, 100번.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놓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잠 못 이루오? 응. 마음 정하셨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했어요. 이제 못 가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소. 당신 몸이 먼저요. 아침이 밝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어머님, 오늘 언제 오세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또 민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꺼버렸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빨리 좀 받아주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1시간 뒤 또 왔어요. 어머님, 애는 누가 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왜 이제 받으세요? 저 회사 지각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안해.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 어머님, 오늘 언제 오실 거예요? 애가 계속 울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오늘 못 가. 네. 왜요? 허리가 아파서.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못 갈 것 같아. 민지가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저 회사 어떻게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준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지가 울고 있어. 그래. 엄마, 농담이지? 오늘 꼭 와야 돼. 민지 회사 가야 한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노야, 나 이제 못 가. 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너무 오래 참았어. 준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손님들 앞에서 나보고 바닥 닦으라고 했어.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하라고. 준노가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그게 뭐니? 괜찮은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 괜찮다는 거야? 준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좀 예민했나 봐. 사과할게. 사과는 민지가 직접 해야지. 알았어. 민지한테 말할게. 그러니까 오늘만 와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제 나는 못 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소. 떨려요. 당연히 떨리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민지, 준노, 민지, 준노. 번갈아 가며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쌓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엄마, 나 때문에 민지랑 싸웠어. 어머님, 사과할게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저녁이 되자 민지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잘못한 거 알아? 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지야, 잘 들어.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야. 알아요, 어머님.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프고, 나도 쉬고 싶어. 그런데 너는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잖아. 민지는 울먹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반성하는지 봐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애는 내 애잖아. 어머님, 그럼 저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이야. 나는 이제 못 도와줘. 민지가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무책임하시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무책임? 내가 새벽마다 버스 타고 다닌 게 무책임이었니? 그건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준 게 아니라 키운 거야. 내 몸 다 버려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지, 그만둘지는 내가 정해. 어린이집을 보낼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도 내가 결정해. 나는 이제 내 일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어머님, 대신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남은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처음으로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와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래요. 그 말이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밖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러나 창밖의 봄빛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준노가 야근도 못해요.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은 지고 초여름의 햇살이 번졌습니다. 여보, 편하오? 응. 이렇게 조용한 게 처음이야. 남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결심을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손이 좋아졌어요. 거칠게 부풀었던 손등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기름때도 조금씩 빠졌어요. 손톱 밑 검은 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도 쉬고 있구나. 허리도 나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좀 쉬려고요. 잘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준노였어요. 엄마, 왜? 전세금이 올랐어. 1억이나 더 필요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2억에서 3억으로 올랐어. 그럼 대출 받아야지. 대출이 안 나와.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의 끝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니? 엄마, 진짜 급해. 1억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졌어요. 그 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노야. 응, 엄마. 엄마는 이미 너희한테 2억 줬어. 알아. 근데 이번엔 빌리는 거야. 그래, 빌릴 수 있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지가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준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그건 좀.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 말 삼키면서 내 허리가 더 굽었어. 그 허리,
내 아내가 펴주면 그때 생각해 볼게. 엄마,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말로 갚을 순 없어. 행동으로 보여야 돼.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젠 내 마음이 굳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여름바람이 끊기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사흘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민지야, 전화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직접 와서 말해. 그게 예의야. 저 회사 일이 많아요. 시간 내기 힘들어요. 그럼 힘들게 살아. 사과할 시간도 없으면 돈 받을 자격도 없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나한테 바닥 닦으라고 한 게 너무한 거지.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럼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무릎을요? 응, 무릎 꿇어. 내가 너희 집 바닥 닦을 때 내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어머님, 알아? 모를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고마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일주일 후 준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엄마, 우리 집 나가야 해요. 그럼 나가야지. 엄마, 제발요. 준노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밤새 일하고 와서 내 도시락 싸줬잖아. 기억나요. 그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니? 준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지. 한 번도 없었어.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준노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 엄마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엄마, 민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진심은 전화로 되는 게 아니야. 직접 와야 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힘이 차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낮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 앞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준노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번진 화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명령과 짜증으로만 들리던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턱에 선 민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현관 바닥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날 제가 한 말 다 기억나요. 어머님을 하인처럼 부렸던 것도 손님들 앞에서 창피 주던 것도 다 기억나요. 정말 미쳤었어요. 저는 조용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민지의 손등이 창백했습니다. 땀방울이 맺혔어요. 준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볼래?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하세요. 그랬어요. 바닥 닦으라고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청소하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손주가 웃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이 오지 않을 때도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어. 내 손이 그날부터 떨렸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손으로 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집안일이 이렇게 고되고 애 키우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민지는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낌이 낮았지만 절실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요. 애가 밤새 울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제야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이걸 혼자 다 하셨구나. 저를 위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스쳐갔어요. 새벽마다 타던 버스, 허리를 굽히며 재던 설거지, 기름 묻은 손으로 만든 반찬, 그 모든 날들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은 그 모든 날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민지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저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셔. 민지는 물을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 물을 한 모금 삼키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이 물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나도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고 손주의 할머니야. 그 경계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알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민지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아들 자격이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준노야, 너도 이제 부모야.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네, 엄마. 알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 돈 빌려줄게. 하지만 이건 빌려주는 거야. 갚아야 해.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나한테 부탁할 때는 부탁하는 거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민지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일어나. 한 번이면 충분해. 이제는 사람으로 대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민지는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 불빛이 꺼지고 바닥에 눈물 자국만 남았어요. 그 눈물이 말을 즈음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엔 오래된 서러움이 아닌 다시 살아난 사람의 냄새가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 뒤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토요일 오후 저는 민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모든 게 녹았어요. 그 작은 팔이 목을 감싸 안는 순간 제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우유 냄새, 비누 냄새가 났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민지는 주방에서 나와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얼굴엔 어색하지 않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조한 말투 대신 이제는 공기가 다르게 흘렀어요.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내가 다 했니? 네. 어머님 오신다고 직접 했어요. 맛있겠네.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셨던 반찬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흉내 내봤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의 간은 조금 짰지만 그 짠맛 속에는 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네. 잘했어. 민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회사 일보다 애랑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식사 후 민지는 설거지를 하려다 제가 일어서는 걸 보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저는 거실로 나와 손주와 마주 앉았어요. 아이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제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인데? 착한 어린이 상.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건 이 아이의 미소였다는 걸. 그 미소가 이어지려면 제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걸. 준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엄마, 식사하셨어요? 응, 민지가 맛있게 해줬어. 준노는 민지를 봤어요. 고생했어. 괜찮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의 대화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렸어요. 편하게 가세요. 괜찮아. 버스 타도 돼.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민지는 지갑에서 택시비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마음만 받겠다. 그래도 됐어. 내가 마음을 돌린 게 더 큰 값이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 없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지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고치는 용기야. 현관으로 나가며 손주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또 와줘. 그래, 꼭 올게. 약속? 약속?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민지가 현관까지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의 오만과 무관심은 사라지고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창문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손주의 온기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한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얼음이 녹듯이 천천히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평온이었어요. 오래 잃어버렸던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으로 저로서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던 버스는 더 이상 타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이마에 닿으면 묵직하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마른 낙엽을 밟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는 지난 세월의 고생과 저를 향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겠소.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단순한 게 행복이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손주가 울며 보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거울을 보면 이제는 기름때 묻은 손이 아니라 주름이 깊지만 단단한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저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영숙이야? 잘 지냈어? 언니도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우리 공장 동창회 있는데 올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동창회 날 저는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옛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니, 순이 언니. 모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40년 전 함께 일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손주 돌보다 힘들었던 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회복한 이야기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잘했어요. 그래, 우리도 다 겪은 일이야.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순이 언니, 언니가 용기 냈다는 게 대단해요. 우리는 다 참고 살잖아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근데 언니는 당당하게 말했어. 그래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참다 보니까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힘들었지만 웃었던 날들.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저를 이순이로 불러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순이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제 이름으로 불려서요. 오랜만에 이순이로 살았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이순이니까. 며칠 후 민지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들어와. 손주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뭐 그렸는데? 할머니 그렸어. 아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손주가 그림도 잘 그리네. 민지가 주방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저는 차를 마시며 민지를 봤어요. 그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어때? 좋아요, 어머님. 애랑 있으니까 행복해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 삶은 여러 모습이 있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해.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지와 손주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행복해요? 응, 이젠 정말 행복해요. 그 대화가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았다고,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라고. 저는 그 별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공원 벤치에는 오래된 부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어요. 세상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노래가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돌았네요. 남편이 웃었어요. 돌고 돌아도 결국 제자리 아닌가. 아니요. 전 제자리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돌아온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먼 길이었네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의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빛 잎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잎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지난 기억들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픔도 서러움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손주의 할머니로만 불리던 세월을 지나 드디어 제 이름으로 서 있었어요. 이순. 그 이름이 입안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동안 너무 오래 불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이순아, 잘 지내자.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손주가 그날 저녁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놀러 올래? 그래, 갈게. 이번엔 내가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줄 거야. 그래,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존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으니까. 밤이 되자 창문 밖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고 그 빛 위로 낙엽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어디 가볼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디든 좋네요. 이제는 내가 정해도 되죠. 그 말에 남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실감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남을 위해 살던 여자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보, 커피 마셔요.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였어요. 준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못해준 말 이제라도 해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고마워. 너도 건강해라. 저는 남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그렇게. 여보, 행복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당신은요? 나도요.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 온기가 마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존중받으며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그 길 위에 내리쬐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